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상보다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주변 증시는 그닥 그렇게 크게 하락한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어제까지는 또 급등까지 했었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오늘 상대적으로 또 약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1.18% 하락하면서 마무리 졌는데 장중에는 더 큰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하락폭이 더 큽니다.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생각보다 왜 이렇게 큰 하락이 나타났을까에 대한 의문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수급 동향 잠깐 보시죠. 외국인이 선물을 1조 넘는 매도, 장중에는 1조 3천억까지도 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주식은 그닥 매도를 안 했습니다. 코스닥은 양대 세력인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했지만 기관이 금융 투자가 1조 넘는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매도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때리니까 프로그램 기관에 특히 금융 투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상황, 구조적인 것은 그렇고요. 미국에서 금리가 상승 흐름이 나오니까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더 빠른 것 아니냐.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이어서 기관의 주식 매도가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부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제 상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모 절차를 겪는데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3 위까지는 들어간다 최소. 2 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특히 금융투자, 사모, 연기금 같은 경우 그래서 매도한 내용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일리 있죠?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기관의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주변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것을 이용한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면 이제 지지대 영역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전 저점을 깼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변 증시 약화된 흐름 안에서 제자리 키 맞추기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기관의 매도 피크 과연 언제일까? 오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수급의 꼬임 현상 때문에 좀 난잡한 상황이 하루 이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갑자기 급락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 그렇게 큰 폭의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내일 증시 일단 시작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플러스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조금은 밤에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단 제가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에서 철강주 그중에서도 동국제강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포스코 오늘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3% 넘는 상승세. 장중에는 동국제강이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약간 매물이 나오죠. 이 이유는 어제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각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철강 시황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흐름이다라는 거거든요. 시황 개선 기대감. 삼성증권에서는 중국 매크로 지표가 동계올림픽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증산할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철강 시황이 좋아질 거다. 유한타증권에서는요. 철강에서는 중국에서 탄소 감축이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반사이익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철강주에 대한 긍정적인 턴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죠.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중에서도 동국제강 저는 가장 탄력 있게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선주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도 5%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어제 수주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선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겠죠. 신영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보냈는데요.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요번에 신규 수주한 것 보니까 최근 시장가 대비 10% 넘게 비싸게 수주를 했다. 즉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내용이네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 종목 역시 철강주와 더불어서 경기민감주죠. 제가 경기민감주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 일단 이 부분은 저의 전략 부분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다만 일단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이 현대중공업 차례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섹터로 또 현대차, 기아 이러한 자동차주들이 상승 마감했어요.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하지만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포드가 11%, GM이 7% 급등 마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자동차주의 연관성 이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급에서도 나름 양호한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내용 잠깐 보시면은요. 현대기아차 동반 상승, 지난해 미국 판매 신기록 이러한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 역대 최다 팔았다 이러한 부분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세스에서 이 로보틱스, 바로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미 투자가 집행된 거 아시죠? 그것도 어느 정도 한 효과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 예, 이제 돌려 세우는 것 같습니다라고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역시 경기 민감주라고 말씀드렸죠. 민감주. 현대차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죠. 좀 긍정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부품주에서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여러 섹터에 걸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철강, 조선, 자동차 모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경기 민감주단인데 새해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 턴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겠고요. 오늘 건설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설, 정부에서 2030년도까지 매년이에요. 56만 호 주택 공급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건설 쪽에서 건설주, 주택 관련해 가지고 GS건설이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건설 기계 쪽에서도 현대건설기계 장중에는 급등세 보였죠. 26% 넘는 급등세, 1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아세아 시멘트, 예, 당연히 주택 공급 예정 56만 호 매년 된다면은 그 수혜는 당연히 이러한 종목들이 받겠죠. 그래서 아시아 시멘트까지 하나의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다라는 점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 하나씩 보시죠.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는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유로 갖다 대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하락이 나왔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독일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공장이요. ASML 독일 반도체 회사예요. 장비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그로 인해서 노광 장비 생산 차질, 그러면은 향후 이 공급단에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담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레포트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마시죠.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기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차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그런데 마이크론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상 최고치, 작년 연중 고점을 종가상 어젯밤에 돌파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왜 이럴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장중에는 5% 넘는 하락세, 12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했었는데 하락을 반 이상 만회하면서 끝났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수급 부분에서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상장, 그러면은 기관이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나?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어느 정도 팔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가 매수 충분해 보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5% 넘는 급락세가 나오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주변 게임주라든가 이런 종목까지 이끌고 가면서 하락을 했어요. 공정위에서 네이버 카카오 칼날을 겨루고 있다는 거 작년 하락의 첫 원동력이 됐었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인터넷 이 관련주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에서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하락해서 동반된 우리나라 업종 하락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카카오나 네이버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좀 파는 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다만 지금 1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옵니다.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이제 서서히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의 예상보다도 더 깊은 하락이 나왔고요. 주변 증시 환경에 비해서도 더 큰 하락이 나와서 소리 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이 기관의 매도 절정, 오늘 1조의 매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자리를 잡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주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전약 후강, 목요일, 금요일로 가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을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서로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게 해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